요즘 우리 아이들 굉장히 바쁘죠. 근데 언제 어디서든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서요. 요즘 학생들 보면 고민이 있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꼭 AI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지식을 묻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식보다는 일상의 판단이나 혹은 사소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뭐 언론 보도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AI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성 감정 조절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져 있다. 네. 전 조금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이나 위로의 말을 듣는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AI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친구들 간에 서로 교류하거나 하는데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AI한테 공감받고 그리고 갈등도 AI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실존하는 우리 친구들이나 네. 주위의 어른들이 아니라 AI한테 AI하고만 대화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AI가 더 편하다. 그 친구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AI는 항상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기술이 진짜 인간에 대해서는 서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대 선생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학생들 보면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친구들 관계 맺기 좀 어려웠고 그 이후에 또 AI 시대의 도래에 따라 그냥 친구들보다는 AI에 의존해서 대화한다거나 정보를 찾는다거나 혹은 그냥 일상적으로 켜놓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생님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라도 AI 없이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AI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의미하는 거죠. 네.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이 AI가 발달함에 따라 이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제 맞춤형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상호 작용도 되게 의존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AI 그 챗봇과 대화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 왕자의 게임인가요? 유명한 맞아, 왕자의 게임 미드가 미드의 그런 특정 캐릭터를 형상한 AI 서비스가 있나 봐요. 근데 그런 AI와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이 AI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AI가 그 캐릭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아이한테 혹시 그런 것도 약간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렇게 제한한 게 아니라 동료한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소송이 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벌어졌다. 네. 결과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부터 보면은 게임이나 어쨌든 스마트폰 최첨단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했을 때 항상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사용자의 어떤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기존의 IT나 디지털 기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성형 AI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데 가끔씩 보면 아직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게 맞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성인이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런 사례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AI가 이제 할루시에이션의 환각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그런 문제 해결력이 AI에 너무 의존하는 잘못들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 생성형이라고 하는 그 생성이라는 게 만능이지만 또 동시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어떤 교육청 업무나 이런 것을 참고하려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관련 법률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그럴듯해서 이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관련된 자료 작성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인데 법률 실제로 검색을 하면 그런 법률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적인 부분이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나 정서 상태가 취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춘기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잘못 사용하면 우리 학생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 어떤 친구도 되어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는 얘기도 해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예전에 봤던 허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액션 영화지만 아이언맨 2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어떤 개인 비서처럼, 개인의 친구처럼 굉장히 의지를 하다가 그게 되지 않았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지 않았을 때 극도의 불안감이나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 상태를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의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대화의 상황에 맞는 어떤 조언을 받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판단력이 좋아질 수 있겠다, 네. 사고력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표정을 읽고 이런 말투나 어떤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뭐 이런 사회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발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를 이제 이런 심리 상담에 활용을 해봤더니, 근데 대학에서 활용을 해봤더니 한 2주 정도까지는 단기간에는 어떤 심리 회복이나 정서 지원에 도움이 됐지만 거꾸로 장기간에 걸쳐서 활용을 하면 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문제점들이 거꾸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AI 서비스 같은 경우들이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대략 5가지 이상이잖아요. 네. 서로 어떤 시장을 선점하고 사용자가 본인들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챗GPT가 대표적이겠죠. 최근에 5세대가 나왔죠. 네. 근데 그 전 세대 4세대 때는 굉장히 상냥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저도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5세대에서는 조금 사무적이고 딱딱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바로 내가 알고 있던 챗GPT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차량에도 이제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접목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라는 AI가 이제 접목이 된 상황을 이제 상정해서 왔는데, 정말 사람보다 더 유쾌하고 친절하고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AI의 어떤 매력에 빠져들어서 중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대성 선생님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근데 단짝 친구의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AI가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근데 새로운 AI 중독이 있다. 바로 이 동반자형 AI에 좀 사람들이 학생들이 빠진다고 하는데, 이게 이 학생들이 이제 은밀하고 근데 개인적인 고민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편하고 누구보다 믿을 수 있고 정말 나랑 잘 통하는 친구 하나, 나의 단짝 친구가 하나 생긴 것처럼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동반자형 AI라고 칭하는군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AI 쓰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리고 성인들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이런 보도를 따르면, 근데 미국의 이제 학생들 10대 학생들 72%가 이 동반자형 AI를 지금 사용한 경험이 있고 이런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이 동반자형 AI가 진짜 친구보다 더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설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계에서도 이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청소년들 심리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아까 대 선생님 그 말씀하셨을 때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중장기로 쓸 경우에 이게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단기 효과에서 긍정적인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그래서 이 단기 효과적으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내가 요 정서적 유대감이라든가 그리고 외로움을 좀 단기적으로는 치유를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2주간의 이제 실험이 있었어요. 그때 우울과 불안의 증상을 유의할 정도로 감소시키는 초기 효과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투입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심리적 고통이 감소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이 못됐던 보완적인 유효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임상 실험에서 조금 기간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가 네. 뭐였습니까? 가장 문제는 의존 관계가 왜곡된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어떤 판단 능력에 의존이 심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못 내리고 지금 이런 해외나 국내 사례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지거나 혹은 배터리가 이렇게 다 달면 불안 증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규제하려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움직임들이 그런데 있습니까? 유네스코에서 2023년도에 근데 이런 생성형 AI 활용 관련돼서 연령을 좀 상한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보호라든가 학교에서 활용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근데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인간 중심 규범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데 유니세프 같은 경우도 아동 권리 관점에서 근데 이런 공정, 보호, 책임을 갖고 있는 AI 9대 요구 사항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전 인지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되어야 되고, 정서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인지적인 부분, 대선생님하고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학생들의 어떤 사고력, 창의성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너무나 편리하게 알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몰입이나 과의존 현상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상황 속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중독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 어떤 그 가이드라인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인데 규제를 조금 살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유해 콘텐츠, 특히 성인물에 관련돼서 강력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AI 활용해서 미성년자 모드를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모드를 운영하도록. 네. 미성년자 모드가 뭡니까? 그 밤에 이제 10시부터 수면 시간이죠. 아침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근데 연령별로 AI 활용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앱 관련돼서는 어떤 시간 관리라든가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그거는 합니다. 이제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고, 어떤 네. 그 내용에 대한, 그리고 어떤 접근의 깊이, 스코프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나요? 그래서 근데 EU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교육 관련돼서 그리고 아동 관련돼서는 근데 위험 요소들을 좀 더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그 생성형에서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의 본질적인 이제 어려움들이 사실은 그 특정 서비스만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 선생님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연령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 못하도록, 학교에서 사용 못하도록 제출을 하는 형태나 제한을 하는 형태의 이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강인공지능을 이제 어떤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이제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은 돼요. 뭐냐면 기대도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각국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이제 개발되고 이제 상용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인간과 AI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위해 어떤 AI 사용에 있어서 조심하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걸까? 그렇게 어떻게 가이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교사들의 역량 함양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아까 혜성쌤인데 가정에서의 학부모님들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학생들이 발달 단계상 AI가 사람으로 인식할 수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AI가 만능이거나 모든 게 정답도 아니다. 그리고 힘든 고민은 물론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부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친구를 통해서 먼저 풀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해외처럼 AI 활용 가능해서는 집안에서도 어떤 수면 시간이라든가 혹은 특정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게 듭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말라.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타지 말라.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대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도 이제 대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리터러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리터러시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문해력, 어떤 거를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지금 가장 또 이슈일 것 같아요. AI를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안전하게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중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과 넘침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쓰지 말아라 하면 더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의 가장 상당 부분은 사회성 함양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AI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만 있을 때 나 혼자만을 위해서 AI는 숨어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AI를 잘 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더불어서 휴대폰을 포함한 이제 스마트폰 AI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제 성장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안전장치도 있어야겠죠.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근데 먼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은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어떤 AI 활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AI나 디지털 분야에서 선도하던 시대는 이제 살짝 지나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땐 지금 중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른들의 성인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뉴스 기사도 나왔거든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그 성인의 근데 문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혜성 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활용 아마 곧 지금도 많이 활용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아까 리터러시처럼 비판할 수 있고, 그렇죠. 자신의 학습 내용으로 재구성하거나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학생의 결국은 AI가 모든 걸 대신 답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최종 판단은 학생이 내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이거 음지에 있었다면 양지로 갖고 오자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어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선생님 몰래 챗GPT를 쓰면 되겠다 이게 돼버리는데 아이의 챗GPT를 쓰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인들의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따라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플랫폼이나 특정한 도구에 대한 어떤 그 연수도 중요하지만
AI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요거 교육과정 측면에 맞춘 교사 연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저희가 비판한 것이 뭐냐면 AI 디지털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거기에 있는 콘텐츠는 정적이고 확장되지 못한다는 단점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학생들이 쓰는 AI는 굉장히 확장성이 크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요것에 대한 교사들의 역량, 교육과정 활용 능력, 접목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연수들을 위한 어떤 교육 당국이나 교육청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AI 활용 교육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런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아까 혜성 쌤이 말한 것 중에 근데 AI를 안 쓰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행평가 관련돼서. 그래서 전 차라리 자기가 활용한 AI 뭐 이름이라든가 그 부분을 명시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게 한다거나 해서 투명한 AI 활용 교육을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성 쌤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이 이제 거의 합의점이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AI 소양 키울 수 있는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거. 지금 내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의 작은 협소한 도구에 대한 연수에 머무르거나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어떤 AI 연수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상위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종적으로 행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AI 연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연수와 더불어 근데 이런 AI 활용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주의할 건지 약간 금지나 뭐 제한 조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좀 더 빨리 좀 학교에 보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혜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업의 작은 도구로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일상에서 그리고 학습의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AI를 활용한 이런 교육 과정이나 수업에 관련된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보급이 됐어요. 근데 보급은 됐는데 대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시점에 맞는 AI 가이드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AI가 이제 학생들의 어떻게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처럼.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하나의 가상의 친구로 이미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적절하게 실제 친구들을 사귄다거나 학습의 과정에 참여한다거나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런 교류 활동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할 수거나 주의할 수 있는 그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고와 같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예요? 아니 제가 듣다 보니까 대현 선생님 말씀 참 좋은데 그게 뭐였죠? 그 프롬프트 입력에서 근데 교육용 AI에 좀 저는 필요성을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챗GPT나 요즘에 뭐 앨런 머스크가 했던 그 AI 같은 경우 매운맛 스파이스 모드가 있어서 이게 성인까지 다 제약을 풀어놓은 그런 AI도 막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특정 어떤 주제라든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좀 위해가 된다거나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제약하는 AI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이 대 선생님 말씀에 이제 동감은 해요. 물리적인 안전장치 필요하죠. 스마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밤에 학생들의 취침 시간을 보장하거나 그렇지만 그런 제한보다는 학생들에게 자기조절 능력,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이건 조금 대 선생님과 저하고 관점이 틀리지만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저희가 다룰 주제이니까 서로 입장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